곽재구의 구두 한 켤레시랑 이제 문태준의 극빈인데 먼저 문제 쪽에서 해설 쪽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 쪽에 보면 해설이 나와져 있죠. 가하고 나 모두 특정 대상이 이제 계기가 돼서 화자가 자신의 삶을 이제 반성하고 성찰하는 거예요. 구조는 이렇다는 겁니다. 특정 대상 때문에 나는 이제 시적 화자가 반성한다. 가에서는 이제 뭐가 그러냐. 오랜만에 고향에 싣고 갔던 이 구두가 이제 특정 대상이라는 거고. 그래서 나는 그동안 고향에 대해서 무심했구나. 라고 이제 반성한 거죠. 성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열무꽃에 앉은 나비의 모습을 보고 이게 이제 특정 대상인 거고. 계기로 타인을 배려하는 삶의 태도에 대한 이제 깨달음. 그동안 나는 이제 타인을 별로 배려하지 않았구나. 를 깨달은 거죠. 성찰한 겁니다. 그 구조라는 거야.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시를 읽으라는 거예요. 시가 뭐 당연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 근데 저 틀로만 해석을 하라고 준 거야. 예. 자, 차례를 지내고 돌아온 이제 구두 밑바닥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구두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차례를 지내고 돌아왔으니까 고향에 갔다 온 거죠. 구두 밑바닥에 고향에 저문 이제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그래서 소리가 지금 이제 묻어 있다라고 지금 느껴진 거 아니에요? 예. 소리는 청각적이고 묻어 있다는 시각적인 거니까 청각에 시각하네. 청각에 시각하고 공감각입니다. 공감각이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도 좀 생소하게 느껴지고 신선하게 느껴지잖아요. 공감각적으로 표현하니까 그렇게 느껴진 거고. 어쨌든 강물 소리를 묻혀온 거죠. 구두가. 겨울보리가 파랗게 꽂힌 강둑에서 살 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그냥 잠깐 갔다 온 거예요. 숯골 생옅집 흰 눈속을 넘을 때도 골모가 보셋집 흐린 불빛 아래에서도 찰랑찰랑 이제 강물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서 음성 상징어고요. 상징어를 활용해가지고 지금 이제 강물 소리를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전달한 거죠. 생동감 있게. 음성 상징어의 효과는 생동감. 여러분 문제를 이제 계속 풀어왔으니까 익숙하잖아요. 내 귀는 얼어서 한 소절도 듣지를 못했어요. 한 소절 듣지 못하는 강물 소리.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거예요? 내 귀는 얼었다. 물론 뭐 실제로도 어렵겠지만 그냥 닫혀져 있는 거죠. 그냥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무심해요. 고양이 무심합니다. 고양이 어떻게 변했지? 고양이 이런 소리 들리네 하면서 막 이렇게 열심히 듣고 왔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의뢰껏 그냥 가야 되니까 그냥 갔다 온 거죠. 근데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구두는 이제 그 소리를 이제 챙겨온 거 아니에요? 구두는 지금 황혼은 이제 늦은막이니까 구두가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다 다른 거죠. 뒤축의 꿈이 몇 번 수습되고 뒤축도 이제 여러 번 간 거고. 자, 지금 그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1번에 강물 소리를 듣고 온 구두는 귀가 얼어있는 화자의 모습과 대비를 이루는 것으로. 귀가 얼어서 화자는 강물 소리를 못 들었고 구두는 강물 소리를 이제 묻혀온 거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갑자기 이제 나의 이제 무심함과 고향에 대해서 떠올려 보는 거죠. 고향을 떠올리는 이제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군. 적절하네. 그 다음에 지난 가을 터진 이제 가슴에 어둠새로 누군가의 살아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촉수가 구두가 지금 이제 황혼이에요. 뒤축도 여러 번 갈고 아마 가죽도 이제 터졌겠죠. 그걸 이제 지난 가을 터진 가슴에 어둠새로 누군가의 살아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촉수? 구두 사이로 이제 보이는 발이겠죠. 이제 발을 이제 촉수로 근데 촉수라고 표현한 것까지는 됐는데, 이걸 이제 부끄럽다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비해서 지금 부끄럽다는 거야. 구두는 이렇게 다 듣고 왔는데, 나는 지금 부끄러운 거죠. 시적화자의 지금 이제 감정입니다. 구두의 이 강물 소리를 깨닫고, 시적화자의 정서는 부끄러워졌어요. 부끄러워졌어. 쌀이 유채꽃잎처럼 꿈틀댄다. 그러면 이제
2번에 보면 꿈틀대는 부끄러운 촉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 겁니다. 구두는 고양이 소리를 무추하는데 나는 고양이에 대해서 무심했네. 이게 이제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웠던 거다. 자, 그 다음에 고향 텃밭에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이 구두를 신고 처음으로 이제 고향 간 건가 보네. 나는 그동안 고향을 많이 다녀왔으니까 나는 구면.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이러면 이제 대꾸죠. 대꾸법을 활용해서 이제 운율감을 넣는 거고.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그러니까 나는 이 고향에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건성으로 갔다 온 거야.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려주지 않고. 뭐 사실은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거죠. 내가 고향에 관심 없으니까 그 고향에 그런 것들을 안 담아온 거지. 고향이 나한테 안 준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고향이 안 차려준 게 아니죠. 내가 안 받아온 거지, 사실은. 영화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전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까 이 찰랑찰랑이 출렁출렁을 바뀌면서 이제 우리 뭐 선택지 나오지만 심화시킨 거네요. 아니 덜그럭 이건 이제 구두 낡은 구두 소리로 이제 표현한 거고요. 자, 거기 2번에 3번 쪽에 보면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허락하지 않은 고향의 모습은 화자가 처한 냉혹한 현실을 드러낸 거다. 화자가 처한 냉혹한 현실을 드러낸 건가요? 아까 주객이 전도된 거라고 했잖아요. 화자가 보여줬던 무심한 태도를 보여준 거죠. 화자에게 뭐 냉혹하다 안 하다 그걸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답은 3번이네.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극빈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어떤 대상을 통해서 화자가 성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대상이 아까 나비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성찰하게 하는지를 이제 봐야 되겠지. 자, 보세요. 열무를 심어놓고 이제 게을렀어요. 여러분 뭐 열무김치 뭐 그런 거 먹어봤잖아요. 심어놓고 이제 게을러. 뿌리도 놓치고 재택해야지 뭐 맛있나 보지. 줄기도 놓치고 줄기도 같이 이제 김치 담을 때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때가 다 있는 건데 그걸 다 놓쳐버린 거죠. 가까스로 이제 꽃이 피어난 거야. 이때까지 나는 이제 뭐 열무에 별로 신경을 안 쓴 거죠. 공중에 흰 열무꽃이 파다하다. 지금 연결됐습니다. 행과 행이. 이걸 뭐라고 그래요? 행갈이라고 하죠. 행갈이. 행갈이 한 겁니다. 일부러 연결시킨 거야. 또는 행간 걸침. 같은 말. 행갈이 또는 행간 걸침. 가까스로 꽃을 얻었고 공중에 흰 열무꽃이 파다하다. 역시 색채어를 썼네요. 색채어. 여기도 이제 색채어. 파랗게. 색채어를 써가지고 이제 시각적인 심상을 얻은 거고요. 하여튼 열무꽃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피었습니다. 채소밭에 꽃밭을 갖고 왔느냐? 라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본 거죠. 사람들 왜 물어봤어요, 이렇게? 칭찬해 주려고? 아니죠. 핀잔 준 거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이제 핀잔을 받았습니다. 채소밭에 꽃밭을 왜 갖고? 이러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 내가 게을러서. 라고 이제 이야기해야 되니까. 머뭇거리고 있는데,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문딱 끝에 나비 하나가 이제 날아왔고, 또 하나의 나비. 그러니까 나비떼가 이제 온 거죠. 흰 열무 꽃잎 같은 나비떼. 이제 이게 꽃잎도 희고 나비도 희고 하니까 뭐가 이제 꽃잎인지 모르고 어쨌든 두 가지가 서로 이제 비슷한 것 같이 느껴진 거야. 나비떼가 흰 열무꽃에 내려앉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해설이 이제 2번에 4번이죠. 망설이면 이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화자의 반응이고, 화자가 이제 그러고 있다가 열무꽃에 내려앉는 나비를 본 거죠. 연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녀린 발을 듣고 3초씩 5초씩 짧게 이건 누구의 생각에서 짧은 거예요? 이건 시적 화자 입장에서 짧은 거죠. 혹은 그네들에겐 보다 느슨한, 이건 누구의 입장에서? 이건 나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존재마다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거죠. 느슨한 시간 동안 날개를 젓고 바람을 잠재우고 편편하게 앉아있는 것이었다. 날개를 이렇게 딱 내려가지고 이렇게 있나 보네. 설핏설핏 선잠이 드는 것만 같았다. 역시 음성상징어. 조는 모습이잖아요. 음성상징어고요.
선잠이 드는 것만 같았다. 어쨌든 나비가 이제 여기서 여유 있게 이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나비의 이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제 깨달은 거죠. 성찰하게 된 겁니다. 아, 나는 그동안 발 딛고 쉬라고 내줄 곳이, 선잠 들라고 내준 무릎이 살아오는 동안 나에겐 없었다. 내줄 곳, 내준 무릎, 이건 이제 배려를 말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제 그런 게 나는 이제 부족했다는 거죠.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5번에 보면 내줄 곳, 내줄 무릎은 이제 타인에 대한 배려를 의미하는 거고, 살아온 동안 그것이 없었던 삶에 대한 화자의 성사를 보여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내 연못은 꽃밭이지만 나는 비로소 나비에게 꽃마저 잃었다. 잃어버려서 슬프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표현이 잃었다지 실제로는 이제 나비한테 이제 준 거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해준 거에 대해서 이제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럼 문제로 넘어가서 자, 1번에 가하고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다원이 모두 색채 이미지를 아까 활용했어요. 파랗게, 흰, 대상의 특성을 드러냅니다. 적절하네요. 일단 저 말 자체는 이제 맞는 말이고, 그럼 찾아야죠. 색채어가 있는지, 색채 이미지가 있는지. 그래서 3번에 가하고 나에 대한 이해를 적절한 거? 성민이? 적절하지 않은 거네. 예, 적절하지 않은 거. 네, 5번. 가까스로 꽃을 피웠고, 비로소 꽃을 이제 잃었잖아요. 뭐, 가까스로는 약간 본래 의도가 실현되지 않은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비로소 잃은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아니죠. 도리어 상대의 나비를 배려해 줄 수 있어서 좋았던 거 아니에요. 좋았던 거. 네. 답은 5번이네요.